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이번에는 8월 13일 화요일에 청약하는 EN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앞서 올려드렸던 TDS팜이 훨씬 좋습니다. 만약 풀청약 하실 거면 TDS팜이 더 좋아 보이고요. 물론 경쟁률에 따라 수익률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EN셀은 균등 또는 패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8월 12일부터 13일이고요. 화요일에 청약이 마감됩니다. 공모 가격은 밴드 상단이 15,300원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NH투자증권 단독 주간입니다. 상장일은 8월 23일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입니다. 참여 건수가 2100건, 경쟁률은 900대 1 가량이 나와서 나쁘지 않은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의무 보유 화격이 0.2%라는 아주 처참하게 낮은 화격 비율이 나왔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걸로 생각됩니다. 가격 제시 비율입니다. 15,300원이 밴드 상단인데요. 생각보다 너무 높게 신청을 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2만원 이상도 14%나 되게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제시만 봤을 때 공모 가격은 전혀 나쁜 것이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의무 보유 하격이 너무 적은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업 정보를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일단은 CDMO라고 하는데요. 위탁 생산인데 위탁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곁들여서 조금 더 주체적인 생산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업은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제 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연구소와 GMP 시설이 서울 삼성병원과 하남시에 있다고 합니다. 삼성병원에도 있다는 것이 참 괜찮죠. 이게 병원에 시설이 있으면 아무래도 환자에게 들어가는 약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바로 공급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CDMO라고 하는 위탁 생산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개발까지 투트랙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포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CDMO와 신약 개발입니다. 여기에 있는 회사의 이력을 보시면요. 신약 개발에 19년도에 근육치료제 용도 특허가 나왔다고 하고요. 이렇게 아주 많은 것들의 지금 임상이 종료되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CDMO에 보시면은 먼저 2018년 한미약품의 약품을 먼저 CDMO 계약 체결을 했고 여기 보시면 GMP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허가를 받은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주식 투자 스터디를 할 때 한 번씩 바이오 종목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뭐 GMP 관련해서 설명도 많이 하지만 이게 어떤 거냐면 GMP 실사를 받고 탈락하면 그 주식은 완전 급락이 나옵니다. 뭐 재신청할 것이다 라고 회사에서는 얘기하지만 그만큼 GMP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통과를 하냐 못하냐가 그 회사에 엄청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 기업은 벌써 지금 2공장과 3공장을 GMP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CDMO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DMO 같은 경우는 누적 수주 금액이 380억 원까지 이미 올라왔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적자인 기업인데요. 그래도 이제 신약 개발만 하는 기업보다는 이렇게 매출이 나오면서 신약 개발하면 기업의 안정성이 훨씬 더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CDMO에 보시면 줄기세포, 카티,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티도 하고 있고,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보시면 알츠하이머, 전두엽, 아주 다양한 것들의 CDMO 누적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트랙 레코드가 있다 보니 우리나라에 58%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사업상으로 보면 나쁘지 않죠. 경쟁력은 이제 여기 보시면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세포하고 바이러스 벡터를 동시 생산하는 것이 국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동시에 해줄 수 있으면은 이제 맡기는 업체에서도 굉장히 더 편리하겠죠. 그리고 GMP 아까 말씀드렸던 2공장과 3공장이 GMP 시설을 완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쟁력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던 이 GMP 실태조사 우리나라 와 그리고 미국 뭐 FDA 뭐 이런 미국 FDA와 한국 FDA의 이제 적합을 다 받아놓은 공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CDMO 사업은 예전에 다른 CMO 사업보다 훨씬 더 이런 공장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배양 기술, 이 생산에는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와 바이러스를 동시 생산해 내야 되기 때문에 치료제 같은 경우는 표준화가 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신발 공장이다 그러면 표준화가 이제는 완전히 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건 표준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기술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조금 길게 설명드린 거는 내용이 나쁘지 않아 보여서 길게 설명드렸고요. 최근 주가를 봐도 바이오 관련 주들이 조금 더 하락장에서 잘 버티고 반등할 때는 조금 더 반등하는 모습이 있어서 좀 좋아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공모주식을 청약할 때는 사업 내용은 크게 필요 없고 바로 이 주주 구성 유통 물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타 기존 주주부터 보시면은 246억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500억대이고 유통 물량은 482억 원대인데요. 기존 주주가 많아서 의무 보유 확약이 늘어나더라도 이거 많이 줄어봤자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줄 것 같진 않습니다. 유통 물량은 최악은 면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도 한 59만 주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 92억대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은 500억대 위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종목은 풀정력 하기에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게 시리즈 A, B 아까 연력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100억 투자 유치, 시리즈 B 256억 투자 유치, 그리고 프리 IPO 242억 원, 1600억을 이미 투자를 받은 겁니다. 자, 근데 이 기업 시가총액이 얼마랬죠? 1400억, 1500억. 근데 600억이 이미 남의 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존 주주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풀려있는 물량이 150만 주지만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네, 엄청 많습니다. 풀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1개월 뒤에는 300만 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프리 IPO까지 쭉 잘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사업의 내용이 좋고 GMP 공장도 2개나 완공됐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투자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행인 점은 여기 보시면 이 벤처금융이나 이런 회사들의 주식 물량이 이 정도가 있다면 이 중에서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이 파랑 색깔 박스 안에 있는 물량만큼만 내놓는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종근당 같은 경우 95,000주가 있는데 19,000주만 이제 물량이 풀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아니고 오늘 말씀드렸던 TDS 팜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0% 확약을 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잘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겁니다. 대부분 물량을 확약을 하더라도 다 확약 걸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웬만해서는 한 50% 정도는 다 풀어버립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에버그린 투자 파트너스가 26만 주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13만 주는 풀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5만 주만 풀렸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 있는 벤처 금융들도 IPO를 이제 진행시키기 위해서 욕심을 좀 참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주식 매수 선택권도 57만 주 있죠. 그리고 이거 플러스 다른 게 좀 더 있나 봐요. 그래서 투자 설명서를 보시면은 59만 주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매수 선택권까지 하면은 유통 물량이 많기 때문에 풀청약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 자금 목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시설 자금, 운영 자금, 기타인데 기타가 이제 연구 개발비. 기타라고 해놓고 이렇게 좀 표시를 안 해놓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조금 믿음직스럽지 못하죠. 하지만 여기는 연구개발비라고 했고 왜냐하면 이제 신약 개발도 투트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설 자금도 역시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 환매 청구권 6개월이 있습니다. 3개월도 아니고 6개월입니다. 자, 6개월이면은 아까 전에 기존 주주
여기 보시면 300만 주 넘는 물량 나고 난 이후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환매 청구권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한번 그 투자 설명서에 있는 환매 청구권 설명을 다시 넣어드린 이유가 공모 가격의 90% 그리고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해당 공모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이게 제일 많아요. 예를 들면은 자녀 계좌에서 뭐 아빠 계좌로 이런 식으로 옮겨가지고 한 번에 매도해야지 하다가 갑자기 손실돼서 환매 청구권 써야지. 그러면 이 옮겨간 물량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매 청구권 생각하신다면은 가족 계좌를 쓰시더라도 그 각각의 계좌에 다 접속하셔서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환매 청구권을 쓰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만큼 6개월 동안 이 정도를 이제 걸어놨다는 거는 주관서도 어느 정도 자신 있다. 또는 이 종목을 상장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촉수를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리즈 A, B, 프리 IPO까지 흥행해서 기존 주주가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많은 주주들이 확약을 꽤 많이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DS팜에 비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풀청약을 하실 거면 TDS팜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경쟁률을 보고 따지려고 해도 조금 어렵습니다. 뭐 빈집 놀이는 걸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유통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라면은 빈집털이 식으로 이 종목을 건드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균등까지는 할만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매 청구권도 있고 사업 자체도 나쁘지 않고 유통 물량은 적고 수요 예측도 안 좋지만 확약을 어느 정도 기존 주주들이 거는 모습을 봤을 때 뭐 균등하면 많이 받아봤자 한두 주 아니겠습니까? 한 주 받아도 최대 손실이 수수료 포함해서 3,500원 정도. 이 정도면은 그냥 애매해도 균등은 투자해도 되겠다. 투자라고 하기 좀 그렇죠. 그냥 뭐 살짝의 앱테크 정도처럼 저는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길게 찍어 버렸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